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처음에는 일부러 장이 좋을 때 계속해서 하락장에 대한 백테스트를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역시나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올려놨던 백테스트 영상들을 한번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극심한 하락장뿐만 아니라 1970년 횡보장이나 2018년 같은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백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도 장기 적립식 투자자들과 트레이더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역대급 하락장에서 최고점에 매수했을 때 본전을 찾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트레이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 등을 다룬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 6개월 전 올렸던 영상들을 오늘은 한번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하락장을 공부해야 할까요? 역사는 종종 반복되며 역사를 공부하면 금융시장의 동향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하락장은 종종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락장에 대한 학습은 투자자들이 더욱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방구석 헤지펀드는 앞으로 역사적 이벤트를 공부하면서 하락장에서도 왜 주식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락장이란 주요 지수가 20% 이상 하락할 때를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bear market이라고 합니다. S&P 500 같은 주요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장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락장을 공부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개별 주식의 매매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현재 시장 상황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과거에 발생한 블랙 먼데이와 같은 급격한 시장의 하락도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시장 리더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동안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가장 먼저 회복하여 상승세를 보였고 그 후 1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도 빠르게 반등하여 시장을 이끈 기업은 AI 기술 사이클을 시작한 엔비디아였습니다. 이러한 예는 시장이 침체에서 회복될 때 새로운 강세를 보이는 주도주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장을 공부함으로써 경제 사이클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경제 사이클을 주도할 산업과 그 산업을 이끄는 주요 주식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주식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로 하여금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락장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투자자는 시장 변동성을 활용하여 자신의 투자 실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1987년 하락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사진은 블랙 먼데이 이후에 발행된 여러 신문 기사들을 모아놓은 사진인데요. 이 기사들은 당시 금융시장의 혼란과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발생한 블랙 먼데이는 금융 역사상 가장 큰 일일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S&P 500 지수는 20.5%나 폭락하며 이전까지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극심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은 오랜 시간 동안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급격한 하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는데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컴퓨터의 빠른 보급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한 프로그램 매매 기술이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특정 시장 조건에서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충격은 금융시장의 규제 및 관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주가가 급등락할 때 자동으로 시장을 일시 중단시켜 추가적인 패닉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87년에 일어난 하락장을 차트와 함께 분석해 볼까요?
1987년 8월 25일 S&P 500은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그해 12월 4일까지 4개월 만에 34%가 떨어졌습니다. 이후 시장은 강력한 반등을 보였지만 1년 동안 이전의 하락분을 반 정도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정고점을 회복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블랙 먼데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했다면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기 4일 전인 10월 15일에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간 종가의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면 하루 만에 20.5%의 하락을 피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저렴하게 매수하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트레이더는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알고 시장이 상승장에서 벗어날 때 개별 주식들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알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개별 주식을 매도했다면 모든 하락을 피하고 현금으로 급락한 주식들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하기보다 오히려 1987년의 8월 25일 S&P 500 고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원금 회수 및 수익을 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지 알아볼까요? 먼저 S&P 500이 1987년 8월 25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부터 1988년 8월 25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5만 원씩 투자했다면 1년 후에 총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결과는 마이너스 1.31%입니다. 1987년 하락장에 34%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도 추가되었다면 사실상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갔다면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1989년 8월까지 쉬지 않고 적립식 투자를 계속했다면 총 수익률은 25.96%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년 동안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0년에 하락장을 겪으면서 1992년까지의 수익률은 거의 변하지 않고 26.67%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식 수는 훨씬 많아지면서 배당금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10년 동안 투자를 이어갔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997년까지 총 수익률은 128.90%에 달했으며 10년 후에 자산 가치는 2억 8,9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1997년의 물가로 봐서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S&P 500의 최고점에서 시작해도 엄청난 하락을 겪은 상황에서도 10년 이상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금액을 모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은퇴까지 가능한 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1987년 하락장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는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벤트 중 하나인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블랙 스완 같은 이벤트조차 사실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최고점에서 시작하여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10년 후에 의미 있는 자산을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상으로 적절하게 투자하면 은퇴까지 가능한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락장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파악하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왜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역사적 하락장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공부들을 통해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오게 될 하락장을 대비해 볼까요?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 주도 적립식 투자를 트레이딩과 함께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먼저 적립식 투자 24주차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 요즘 많은 분들이 AI가 버블이 아니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너무나 다행히게도 우리는 2000년 닷컴 버블 데이터가 있으니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버블에 투자했다면 돈을 벌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트레이더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 그리고 적립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어느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9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투자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해 초부터 11월까지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은 갑작스럽게 돌파를 일으켰고 그 이후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닷컴버블 시기에 활동하던 트레이더였다면 1999년 10월 28일쯤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간주되며 이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0년 4월 3일, 저는 풀매도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 웬만한 개별 주식은 전부 매도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50일 이동평균선의 붕괴를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인내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었을 때 매도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대로 된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한 트레이더라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도했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레이더 관점에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후 모든 수익률을 반납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닷컴버블 당시 트레이더로서 돈을 잃었다면 이는 투자 실력이 부족했거나 역사적 사례를 학습하지 못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들에서도 확인했듯이 1987년 블랙먼데이,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에서도 탐욕을 버리고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매도했다면 대부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트레이더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트레이더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트레이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순히 꾸준히 돈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죠. 과연 닷컴버블 당시 만약 완전 고점에서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백테스트를 통해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나스닥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나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1월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마지막 클라이맥스 탑을 형성했고 이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대세 하락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어느 날 당신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2000년에 너도 나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며 떠들어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마침내 나스닥 ETF인 QQQ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인 당신은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달 50만 원, 즉 매일 약 2만 원씩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이 너무 없게도 당신은 2000년 3월 24일 나스닥 지수의 역사적인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백테스트를 통해 이를 분석하면서 적립식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정말 무섭게도 닷컴버블의 고점에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운이 정말 안 좋은 출발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백테스트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지수가 반등하며 10%대 수익률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하나 싶었던 수익률은 놀랍게도 9.11 테러로 또다시 하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반등이 시작되었지만 다시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2004년에는 또다시 정체된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라일라는 거의 5년 동안 자신의 투자 자금이 마이너스에 머무는 고통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한 라일라, 수익률이 40%나 된다며 기뻐하던 어느 날 2007년 다시 한번 지수는 곤두박질하기 시작하고 100년에 한 번 온다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수익률은 반납되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일라는 직장에서 열심히 본업에 집중하며 자신의 투자 실력을 점차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자 자금은 노후를 위해 설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2024년, 미국은 22살에 직장을 시작하니 25년 뒤 47살이 된 라일라는 회사가 재미없을 쯤에 투자 수익률이 701%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총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총 자산은 거의 10억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계속 지급해온 퇴직연금 또한 거의 10억이 가까이 돼서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틴 투자자는 많지 않겠지만 라일라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며 끈기 있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오랜 기간을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투자를 시작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일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꾸준한 적립식 투자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에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적립식 투자와 혁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역사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혁신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미중 갈등과 같은 여러 이슈로 흔들릴 때마다 2016년에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개발하며 AI 산업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구글과 메타 같은 회사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위기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겼지만 코로나는 결국 잠시였을 뿐이었습니다. 2022년 모두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챗 GPT가 등장하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또 한 번 큰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자율주행, 로봇, 유전공학, 바이오 관련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만약 마이너스 50%가 온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늘 혁신이 등장하며 주식시장을 점프시켜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혁신들이 주식의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만 해도 25년 후에는 701%의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닷컴 버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더와 적립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매일 차트를 보는 것을 즐기며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오랫동안 돈이 묶이지 않고 타이밍에 맞게 하락장에는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적립식 투자자의 경우라면 시장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혁신을 즐기며 꾸준히 투자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이어갔다면 25년 뒤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트레이더가 되었든 적립식 투자자가 되었든 원칙을 지키며 투자를 이어간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과 원칙 없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가치가 하락하며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원칙 없이 투자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시도했다가 저 방법을 시도했다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만의 원칙을 정해두고 계좌를 분리하며 AI 버블이든 어떤 버블이든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만약 지금이 고점이고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가정해본다면 2007년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에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8년에 사회생활을 했던 미국인들은 그 당시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존복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2022년에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힘들었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S&P 500은 2007년 10월 9일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 1년 1개월 동안 무려 51.9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반등했다가 2009년 1월 6일부터 2009년 3월 9일까지 다시 27.6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2007년 5월에 갓 졸업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2007년 8월 주식시장이 최고점일 때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망한다고 하고 미국이 붕괴될 거라며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면 선택은 두 가지였겠죠.
첫 번째 선택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금을 넣는 것. 두 번째 선택은 존복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미국을 믿고 적립식 투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진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적금에 넣고 연중 금리와 같은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매달 돈을 넣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은행의 기준금리는 5%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낮아졌고 점점 많은 이자를 얻지 못했겠죠. 5년 동안 MMF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넣었다면 총 수익률은 0.73%, 모은 돈은 6,144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44만 원 수익을 얻었네요.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겠죠.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볼까요? 이번엔 5년 동안 S&P 500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립식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존 보글의 가르침을 믿고 아이폰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을 믿으며 미국을 믿으면서 5년 동안 적립식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총 수익률은 20.90%로 자산이 1,500만 원 더 상승하게 됩니다. 2008년과 2009년 초까지의 40% 하락을 모두 견뎌냈다면 5년 후 20%의 자산 상승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비교하자면 첫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었고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20%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일단은 견뎌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5년 이상 해야 그 어떠한 시장 변동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아이폰 사이클과 AI 사이클을 모두 버티면서 수익 실현하기보다 꾸준히 투자했다면 은퇴도 가능하겠죠. 블랙먼데이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백테스트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저의 결론은 역시나 하나입니다. 원칙을 지켜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더라면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지금 무리하게 트레이딩하면 돈을 잃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후를 위한 적립식 투자자는 어떨까요? 지난주 하락에도 다음 주 하락에도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시간은 최소 10년 그리고 더 긴 시간을 잡아서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지만 돈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칙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원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